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뉴스입니다. 이재명의 그 항소심 무죄 선고 때문에 상당한 그 충격파가 많이 전해지고 있죠. 이 충격파는 말이죠. 보수 우파는 그 물론이거니와 진보 좌파 쪽에서도 지금 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선거 관련 재판이다 보니까 633 이거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 보수 우파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파기 재판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는데 말이죠.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희망을 가져보시죠. 지금 제 일반 방송에서 막 파기 재판하니까 금방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말이죠. 이 상고심 판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는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는데요. 판결은 그 상고 기각이 첫 번째 있습니다. 이 하급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말이죠. 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렇게 판결하는 것이 이제 상고 기각 판결이고요. 파기 환송 판결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급심에서 판결한 것이 법적인 오류가 있다. 다시 심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은 이제 파기 환송 판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파기 재판 판결입니다. 파기 자기 판결, 이걸 이제 파기 재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급심 판결을 취소를 하고 대법원이 취소를 하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바로 파기 재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대법원에서 결정이 있는데요. 재판 외의 절차 관련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법원이 내리는 판결 외에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정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이유가 없는 상고라고 판단할 때는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항고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이 있습니다. 재항고권 있죠. 검찰로부터 올라오는 거. 이것을 보고 말이죠. 주로 이제 그 가처분 내지는 보전처분 이런 것인데 이것을 기각을 하거나 인용을 하는 이런 결정이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이송 결정이 있습니다. 관할이 부적절한 경우는 이것은 이쪽 법원 저쪽 법원으로 보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파기 재판 법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말이죠. 파기 재판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말이죠. 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내리는 판결, 그것을 이제 파기 재판이라고 그랬죠. 사실 말이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법원은 그 일반적으로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파기 환송을 통해서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거의 99%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외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대법원에서 말이죠. 대법원 심리는 이 사실 심리를 하지 않죠. 법률 심리를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기 재판은 거의 제한적이죠. 파기 재판을 하려면 말이죠. 심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법원은 사실 심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기 재판은 주로 어떤 사건에서 많이 하느냐. 민사 사건에서 거의 파기 재판이 99%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 파기 재판을 하는 경우도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민사 사건은 어떨 때 파기 재판을 하느냐. 이 사실관계가 명백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할 때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을 합니다. 두 번째,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것이 최종 판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때도 파기 재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급심으로 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경우, 이럴 경우에도 민사 사건에 있어서는
파기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형사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말이죠, 파기 재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시나요? 특별히 말이죠, 파기 재판을 하지 말라 이런 이제 명시적인 규범은 없습니다만은 형사사건에서는 말이죠, 파기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고 법 해석으로서 확립된 원칙으로 봐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관련 법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364조 396조를 보게 되면은 상고심에 대한 심판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형사소송법 364조를 보게 되면은 상고법원은 상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을 원심 법원이나 그 밖의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이 되어 있습니다. 파기하면은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라. 이것이 형사소송법 364조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396조는 말이죠, 상고심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고법원은 원심 판결의 당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심사하는 법원으로서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형사소송법 396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고 사실 심리는 못하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 364조, 396조를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에서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사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파기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립된 해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여러분. 대법원에서 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파기 재판이 불가능하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 뭐 유튜버들은 무조건 파기 재판하라 하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법원은 말이죠, 법률심 법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심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죄, 무죄, 그리고 형량을 판단하려면은 말이죠, 사실 심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진술도 듣고 소환도 하고 증거 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파기해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데, 파기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례는 형사사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일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이죠, 원심 판결이, 그러니까 고등법원 또는 1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명백히 무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말이죠, 대법원에서 이거 뭐 하고심으로 보낼 필요가 있나? 이거 명백히 법리를 잘못했다 해서 바로 무죄를 선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법적 성립 요건이, 범죄 성립 요건이 말이죠, 법적으로 전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무죄 판결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한번 예외적인 규정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관계를 뭐 다툴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죠, 바로 파기 재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이런 경우도 뭐 돌려보낼 필요가 없죠. 왜 그래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라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100% 무죄로 보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파기를 하면서 하급심으로 지금까지 돌려보냈던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가능한 것은 우선 말이죠, 형사사건에서 지금 그 해석으로 유죄됐던 사람이 확실한 무죄일 경우는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분명히 유죄인데 무죄가 선고됐단 말이죠. 그래서 뒤바뀌어서 생각하면은 이것은 파기 재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대법원에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법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석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아까는 명백한 무죄가 될 경우는 파기자판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유죄가 되다 보니까 현 형량을 변화는 못합니다. 바꿀 수는 없어요. 사실 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1심 형량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이다. 사실 엄청 어려운 것이죠. 이 대법원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불어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민사 사건에 있어서는 파기 자판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사 사건에서 말이죠, 파기 자판할 수 있는 조건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사실관계가 명백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때, 그 다음에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불필요할 때 민사사건에 대해서 파기 자판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민사사건을 준용을 하게 되면은 가능하죠. 이게 뭐냐면은 말이죠, 지금 1심에서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무죄, 사실관계는 명백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명이가 한 말 다 인정하고 2심에서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1심에서는 허위사실로 본 것이고 2심에는 허위사실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이게 허위사실이 맞다라고 판단하면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은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633 아시죠? 그것 때문에 또 고등법원으로 가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말이죠, 대법원에서 바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또 하급심으로 돌려보낼 필요가 없죠. 모든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이죠, 백현동 사건, 김인섭 씨 사건 아시죠? 징역 5년에 추징금 70몇 억이죠. 이재명 지금 재판받고 있죠. 명백하다 보니까 바로 민사사건을 준용해서 파기자판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이죠, 대법원에서 왜 파기 안 하느냐, 자판 안 하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외쳐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냥 하세요, 파기자판 하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번 29일 날 광화문에 모여야 됩니다. 1000만 이상씩 나와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자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판례상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파기자판이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새롭게 판례를 남길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용기를 가지고 파기자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쳐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국민혁명을 외쳐야 된다. 국민저항권을 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위에 사람들이 법과 도덕과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파기자판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겠느냐,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불가능하지만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이거 안 해, 파기 환송해버리면 끝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파기 자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29일 날 광화문에 엄청난 1천만 우리 애국 국민들이 나와서 불을 지져야 된다. 그러면은 파기 자판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